질병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의사로서 초능력에 접해본 나는 그것이 특별한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능력이란 잠재의식의 작용이다. 잠재의식 속에 초능력이 잠들어 있다. 최면술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초능력자로 불릴 뿐이다. 자율신경이나 불수의근의 운동도 잠재의식의 작용이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초능력의 조화다. 따라서 우리들도 잠재의식을 플러스 형태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병을 고치는 일쯤은 간단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분출된 것이 병이기 때문이다. 온갖 질병은 본인 스스로가 초능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위궤양이나 암이나 류머티즘도 자신의 잠재의식이 체내에서 만들어낸 것, 바꿔 말하면 바로 의식이 물질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의식에 의해 생긴 병인 이상 의식에 의해 낫지 않을 리 없다. 그 점을 깨우치는 것이 병치료의 시발점이라 해도 좋으리라. 심령수를 필두로 나는 기공과 초능력에 빠져들어 여러 가지를 두루 편력했으나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병은 그 사람의 의식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현대의료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인체 내부가 치료의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병의 으뜸 원인이 의식이라고 하면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한정된 범위를 아무리 치료한들 병은 낫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난치병은 원한을 가진 혼령 때문이라는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존하기도 한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 아니다. 기라는 것, 즉 우주 에너지를 이용해 의식을 바꿀 때 비로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양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 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 병을 고쳐가면 된다고 본다. 나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일에 열중해 왔다. 거창하게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혼을 팔아도 좋다고까지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병에 걸리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일까? 라는 생각이 강하다. 병에 걸리는 것은 사물의 본질, 곧 무엇이 자신에게 소중한가를 일깨우기 위한 다시 없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 내가 접해온 류머티즘 환자들은 난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지위나 명예나 재산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의 고민은 오로지 질병이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외의 고민에서는 해방되었다.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류머티즘이라는 병이 가져온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일도 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지난날의 삶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질병은 그간의 삶은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결점을 깨닫고 수정하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병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이라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병은 신이 보내온 뜨거운 메시지다. 우리는 저마다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열성이 늘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회사나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이나 우주의 법칙과 꼭
합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본인에게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로소 그런 것을 깨닫는 수도 있을 터이다. 병에 걸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나의 참모습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 점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병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일깨워주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일깨워주려고 난치병을 안겨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것이 조물주의 뜻이라면 조물주의 처사치고는 정말 지독하다. 이 대목에서 기억에 떠오르는 말이 있다. 후한서에 나오는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거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유명한 말이다.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야 한다는 뜻이다. 병과 무관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이라 생각하지만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제일 바라느냐고 물으면 누구나 의례 건강이라고 답한다.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혹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족들만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 욕심도 없는 달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 욕망으로 얼룩진 일에 정열을 불사르고 있을 인간도 중병에 걸리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병이란 굉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통령 노릇을 몇 번씩 하는 것보다 난치병을 한번 앓는 쪽이 훨씬 더 얻는 바가 크다.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나면 또 한 번 하고 욕심이 나는 모양이지만 난치병은 다시는 앓고 싶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병만큼 굉장한 것은 없지 않은가. 병은 또한 모두 과거와 연관이 있다. 과거의 식생활, 과거의 운동, 과거의 사고, 과거의 감정 등등 과거의 모든 것이 축적돼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면 그렇게 될 만한 삶을 꾸려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래도 일부 관련이 있다. 불안이나 근심은 미래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어두운 상상, 즉 자신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상으로 채운다. 하지만 거기 그려진 상상의 세계는 상상이란 점을 제외하면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 상상 체험을 통해 현재의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 이어져 있되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만 살 수 있다. 우리는 과거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여기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뿐이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의 일부라는 의미이다. 과거는 기억 창고로서의 현재이며 미래는 상상으로서의 현재다. 그렇다면 현재를 마련한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가? 양쪽 모두 의식의 세계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의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잘 꾸려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큰 제약이 있었다. 과거는 바뀔 수 없다는 제약이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실패한 과거를 지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이다. 그러니까 미래 말고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 미래도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도 마침내 절망으로 바뀌고 만다. 모든 것은 과거로 인해 규제당한다. 그리하여 과거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람은 현재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인생을 보내야 된다. 하지만 병치료라는 기묘한 열정에 신들린 사람처럼 이런저런 세계를 방황하던 끝에 내가 터득한 것은 병은 과거에 기인하며 또 과거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병의 원인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 세상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을 보면 원인을 제거하여 결과를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병치료의 중요한 가설이다. 이와는 반대로 병이 낫지 않는 사람, 또 병이 나을 법한데 오히려 악화되는 사람도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첫째, 나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둘째, 낫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낫지 않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의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거의 모든 난치병 환자를 대변할 수 있다. 좌우간, 육체에만 눈길을 쏟고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병은 낫지 않는 법. 진짜 원인은 마음에 있다. 바로 마음의 굴절이 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려면 뿌리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고쳐야 할 뿌리란 무엇인가? 이는 결국 의식의 변화라는 한마디로 집약된다.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를 접하면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병은 마음의 굴절이 원인이니까 이를 바로 잡으면 된다. 암은 싫다, 암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이 무서운 병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의 굴절로 표면화된다. 마음의 굴절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안, 공포, 분노, 증오, 질투 등 인간이 품는 마이너스의 감정이다. 이런 감정을 늘상 품고 있다 보면 그 이미지가 심적 불안과 함께 마음의 굴절을 가져오고 그것이 각종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을까봐 걱정인 나머지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는 선생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전 각오가 돼 있으니까 하고 집요하게 묻는다. 이쪽에서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만큼 암에 대한 공포가 심한 것이다. 이쯤 되면 이미 본인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득을 못한다. 하루 24시간 줄곧 그 생각만 한다는 것은 생명에너지를 불안, 공포, 근심에만 허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슷한 생활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 타고난 체질 혹은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견해도 있지만 나더러 말하라면 그 으뜸 원인은 성격이다.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은 평소 건강에 유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상생활에서 병 생각 따위는 아예 하지 않는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성인병 연령이라는 것이 있다. 중년기를 맞으면 너나 없이 슬슬 성인병에 신경을 쓰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동의 자체가 병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씨앗에 물과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식이다.
건강에 주의한다는 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못한 행위이다. 최선의 방법은 병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대관절 어떻게 하면 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의식이 병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가령 오늘 하루를 최대한 즐겁게 산다. 근심, 불안, 공포와 같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 지겨운 일, 기운 빠지는 일에는 에너지를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병석에 누운 사람이나 깊은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른다. 좌우간 우선 이 병을 고쳐야지, 그런 속 편한 말은 건강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기분에 빠져 있다면 내가 하려는 말을 앞으로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 설레이는 즐거운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약이나 첨단 요법보다 더 나은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이 병이 나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은 의식에 의해 결정되고 의식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의식의 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어떤 의식을 갖는가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생은 그 사람의 의식 자체라고 해도 좋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건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건강할 때는 결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른다. 병에 걸려야, 즉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